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제 서재에서 이충근 TV를 촬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매주마다 이충근의 국제정치학 개론 해가지고 우리 그 젊은 친구들하고 함께 공부를 했고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방송으로 올려드렸는데 바로 지난주에 그 19주 마지막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 강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집에서 촬영하던 이충근의 국제정치 TV를 이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횟수를 보니까 261회까지 하고서 그리고 이제 우리 강의를 쭉 올렸었는데 오늘 이 LCK TV, 이충근 TV 262주차로 그냥 숫자를 맞춰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 금년도에 뭐 꼭 금년도에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은 금년도에 그 확정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일본이 세계 3대 군사대국의 지위를 이제 거의 완전하게 확보하였다. 금년에 일본이 세계 3대 군사대국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일본이 선언한 또는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앞으로 5년 이내에 일본은 세계 3위의 군사대국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일본 헌법에 의하면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인데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가 세계 3대 군사대국이 되다니 이 놀라운 상황이 바로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일인데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뭐 조금 그 착잡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일본은 정말 2차 대전에 패배하여 정말 그 보통 국가가 아닌 전쟁을 할 수도 없는 나라였었는데 이제 세계 3대 군사대국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을까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쟁에 관해서 그 전쟁과 국가에 관해서 그 큰 연구를 한 학자가 찰스 스틸이라는 미국의 사회학자인데 이분은 뭐 작고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은 워낙 이 책도 많이 쓰고 유명한 이론을 남겼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들이 많이 인용하는 대학자인데 찰스 스틸리가 한 그 결론을 뭐 결론도 되고 이제는 거의 금원 수준의 용어가 됐는데 그분이 그 평생 동안 연구한 결과를 이렇게 단 한마디로 요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린다면은 War made the state and the state made war. 그러니까 전쟁은 국가를 만들고 국가는 전쟁을 만든다. 그러니까 국가와 전쟁의 관계에 대해서 국가는 전쟁하는 조직이다. 전쟁을 못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다라는 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삼성이라는 참 어마어마한 대기업이 있는데 이 삼성이라는 기업이 1년 동안에 매출하는 이 금액은 필리핀의 GDP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필리핀과 삼성의 차이는 하나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조직이고 그 필리핀보다 훨씬 더 돈도 많고 규모도 크지만은 삼성은 전쟁을 하지 못한다. 국가는 유일하게 인간이 만든 조직 중에서 전쟁을 하는 조직입니다. 근데 현대 국가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조세의 능력, 징집의 능력을 다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은 뭐 한때는 강대국이었는데 2차 대전 후에 미국한테 전쟁에 지는 바람에 완전히 무장 해제 당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들어가서 말이죠. 군대가 없는 나라 치면은 일본이 나옵니다. 세계 한 30여 국이 군대가 없는 나라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일본 깃발을 빼놓고 나머지 30여 나라의 깃발을 보면 이런 나라가 다 있었나 할 정도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정상적인 대규모의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일본은 군사력을 갖지 못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전쟁 끝난 지 지금 한 77년 돼가죠. 결국 세계에서 다시 3위의 군사강대국으로 올라서게 되었다. 그것도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으면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본 헌법 보면은 일본의 헌법을 평화헌법이라고 그러죠. 일본 사람이 쓴 헌법이 아닙니다. 미국이 써준 헌법이에요. 그래서 일본 헌법 정말 구조 1항 2항은 영어로도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써준 거니까 그거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읽는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일본은 전쟁이라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국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영구히 포기한다. 1항입니다. 2항.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육해공군 그 외 전력은 이를 보유하지 아니한다. 일본은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겠다고 헌법에 선언한 나라입니다. 국가의 교정권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국가들이 서로 싸우는 권리 인정하지 아니한다. 일본은 전쟁 안 하는 나라입니다. 못하는 나라고 군사력도 없는 나라인데, 그런데 일본이 원래 그런 나라는 아니죠. 일본 사람들이 아주 존경하는 선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일본이 막 강대국으로 올랐을 때 한 말이에요. 1878년에 한 말인데, 그때 쓴 책에서 100권의 만국공법은, 100권이라는 건 많다는 그런 뜻이겠죠. 만국공법은 국제법이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100권의 만국공법은 여러 개의 대포만 못하고 수많은 화친조약도 탄약 한 상자만 못하다. 참 이런 얘기를 했고, 이 사람은 지금도 일본이 대단히 존경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일본 돈 본 사람 많지만은 이 일본 돈 10,000원짜리입니다. 여기에 얼굴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참 유명한 후쿠자와 유키치가 100권의 만국공법은 국제법 다 해봤자 그것은 대포 문보다도 못하고 수많은 화친조약도 평화조약 아무리 맺어봤자 그는 탄약 한 상자보다도 못한 일이다 라고 했던 나라가 이제 군사력을,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의 그 사상 때문에 일본이 군사강국이 되고 미국한테 덤볐고 2차 대전 했고 그러다가 몰락해가지고 이제 군사력을 갖지 못하는 나라가 됐는데, 그동안에 일본은 참 국제 환경이 일본을 다시 보통국가는 전쟁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찰스 틸리가 얘기했듯이 전쟁은 국가를 만들고 국가는 전쟁을 만든다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밀접합니까? 근데 일본은 그 논리에서 이탈됐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시 일본이 조그만 미약한 군사력이나마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한국전쟁입니다. 한국전쟁이 딱 터지니까 일본에 머물고 있던 미군들이 한국으로 왔습니다. 일본은 경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전쟁이 나자마자 일본은 경찰 비슷한 소총을 가진 그런 군사력을 만들게 되었고, 1954년 한국전쟁이 끝난다면은 국군은 아니지만은 자위대라는 이름의 군사력을 갖추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일본이 다시 정상적인 나라로 가는데 계기를 제공한 것은 김일성으로 칩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또 그런 말도 해요. 일본이 군사력을 늘릴 수 있는 빌미를 자꾸 제공한 것은 한국의 좌파 정권들이었다.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고 중국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일본한테는 적이라고 그러니까 일본이 군사력을 늘릴 수 있는 빌미를 자꾸 준 것이죠. 그런데 일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처럼 허세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항상 자세를 낮췄어요. 우리는 약하다고 그러고 우리는 전역 못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도 야금야금 군수산업을 늘리고 좋은 비행기도 만들고 좋은 군함도 다 만들었죠. 그러면서 미국이 하는 것마다 다 지지를 했습니다. 미국의 정책에 적극 추종했고, 그리고 미국의 비위를 맞추느라고 애썼다. 지난 여름에 그 암살당한 아베가 있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베를 참 군국주의자라고 얘기했는데, 아베는 일본을 군사강국으로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베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는 미국 사람들로 하여금 일본이 미국의 진짜 친구가 될 수 있구나라는 인식을 불러일으킨 일본의 정치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위해서는 상당히 외교를 잘한 사람이다라는 얘기죠. 특히 일본은 미국의 세계 전략, 지금 미국의 세계 전략은 패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의 세계 전략에 가장 심각하게 도전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국력상 2등이니까 2등이 1등의 자리를 넘보고 있고 사사건건 그 갈등과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일본은 미국의 편을 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적극 미국 편을 들고, 그래서 미국 지식인들도 일본을 좋게 평가하기 시작했고 미국의 정치가들도 일본을 좋게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아베가 이제 일본의 수상이 돼가지고
막 군사력을 늘릴 그런 무렵입니다. 2013년 7월 달에 그 포린 폴리시라는 잡지에 난 이 기사인데 그 기사가 제목이 너무 재밌습니다. The Land of the Sinking Sun. 일본은 말이죠. Rising Sun. 뜨는 태양이 아니라 지는 태양의 나라다. 그리고 거기에 그 필립 립시라는 이 학자가 쓴 건데 Is Japan's military weakness putting America in danger? 일본이 군사적으로 허약하기 때문에 혹시 미국이 위험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글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일본 군사력이 강해서 문제가 아니라 약해서 문제라는 사실을 미국 사람들한테 인식시켜 주는 겁니다. 제가 이 논문을 읽고 말이죠. 그 당시에 그 미국 학자한테 지금 미국이 일본을 좀 보다 강하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일본이 얼만큼까지 강하면은 그것이 미국이 참을 수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정말 그건 어려운 질문이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중국을 견제하는데 충분할 만큼 강해야 되는데 중국을 견제할 만큼 충분한 군사력을 갖추게 되면은 미국한테 대드는 군사력도 동시에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미국한테 대든 유일한 나라, 미국 본토를 공격한 유일한 나라는 이 세계에 일본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바로 미국의 딜레마가 일본의 군사력을 늘려주는 거예요. 근데 아베가 군사력을 늘릴 무렵에 미국의 그 유명한 꽤 괜찮은 이런 잡지에 일본 군사력은 강해서가 아니라 약해서 문제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예, 아소다로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아소다로를 상당히 싫어합니다. 상당히 싫어하는데 아소다로가 2013년 무렵에 일본의 군사력이 막 늘어날 무렵에 중국과 일본은 1500년 동안 관계가 좋은 적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2013년이면 우리나라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뭐 일본하고는 관계가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하고 관계가 꽤 좋아졌죠. 바로 요 틈새를 일본이 파고 들어가는데 아소다로라는 사람이 우리는 중국하고 1500년 동안 관계가 나빴어요. 그 미국한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사용해 라는 그런 의미나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에 아베는 그때는 이제 수상을 관둔 후에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대만이 중국의 침략을 받을 경우에 일본은 참전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대단히 놀라운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이제 일본이 야금야금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같은 무렵에 뭐 미국 뉴스에도 다 나오죠. 아소다로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 일본은 대만을 막아야만 한다. 대만을 지켜줘야만 한다. 중국이 침략한다면은 왜냐하면은 대만은 일본의 국가이익에 사활적인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 사실은 안 됩니다. 법적으로. 왜? 일본은 교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군사력도 안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헌법이 그대로 있는데도 이런 말을 한마디씩 던지면서 미국의 비위를 맞춰가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대만에서 상당히 지금 미국이 쩔쩔매는 상황이죠. 중국이 침략하면은 이것을 과연 막을 수 있을까? 그리고 대만이 중국에 넘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본이 대만의 전쟁이 나면 참전하겠다. 이거는 대단히 놀라운 이런 말들을 이제 일본의 그 아소다로 부총리죠. 부총리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전 총리인 아베도 그 얘기를 했었다. 예, 제가 이것도 이충근 TV에서 한번 보여드린 그런 그림인데 2021년도 일본 방위백서를 보면은 그 앞면 그림이 참 험악합니다. 펜화로 그린 거예요. 검게. 흰 백제에다 검은 거로 그렸는데 말을 타고 간 사무라이 그림입니다. 무지무지하게 공격적인 이런 그림으로 그래서 일본이 이제 드디어 자기의 의도를 뭐 이제 숨기지 않고 막 공개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것의 표시로서 그 2021년 일본 방위백서에 이제 나온 그 그림을 그렸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일본이 이제 뭐 이번에 그 국제정치적인 사건에 의해서 이렇게 나라의 행로가 변하지만은 일본이라는 큰 나라가 전쟁을 못하는 나라로 남아있는 것은 사실은 반칙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그렇게 갈 수 없어요. 일본급의 나라가 일본 정도 되는 나라의 안보를 미국이 지켜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래서 그 이미 미국의 국제정치학자들, 특히 이제 미래를 내다보는 학자들이 일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예측을 남겼었는데, 뭐 우리가 그냥 아주 흔히 우리한테 익숙한 조지 프리드맨 박사가 그랬습니다. 2020년이 되면은 일본은 국가의 진행 방향을 바꾸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이 그 정도 큰 나라가 국가 안보를 완전히 미국한테 의존하는 그런 나라로 더 이상 남아있을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제가 더 이상 발전하기 위해서는 군수 산업이 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 아마도 군사력을 갖춘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갈 거다라는 말을 이렇게 애둘러서 한 것입니다. 2020년 국가의 진행 방향을 바꾸게 될 나라가 일본이다라고 조지 프리드맨 박사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조지 프리드맨하고 이제 같이 그 연구소에 같이 있었고, 그러니까 뭐 일종의 그 조지 프리드맨을 멘토로 삼는 피터 자이안이라는 그 보다 젊은 친구, 이 사람 책도 요새 한국에서 많이들 읽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예 궁극적으로 아시아의 1강이 될 나라는, 아시아에서 제일 강할 나라는 일본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런 이 세월이 이제 변하고 있죠. 피터 자이안 얘기는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번역한 책도 있습니다. 각자 도생의 세계와 지정학, Disunited Nations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 다음 책도 벌써 나왔습니다. 아직 한국 번역판 안 나왔습니다만은 여기서 이런 말이 나와요. 20년 수출주도 성장 구조에서 탈퇴, 막강한 해군력을 보유한 일본은 앞으로 다가올 수십 년 동안 공해상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이 만사를 중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동북아시아의 바다의 질서, 바다의 안전 질서, 이것을 일본이 장악하게 될 것이다. 일본 해군력이 엄청나게 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피터 자이안의 스승 비슷한 그 조지 프리드맨은 2020년대가 되면 일본은 국가의 행로를 바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책들이 벌써 이미 다 이제 나와 있습니다. 금년 5월에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죠. 바이든이 한국도 방문하고 일본도 방문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방송에는 참 애매하게 번역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하겠다는 기시다 총리의 결단에 찬사를 보냅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강한 일본 그리고 강한 미일 동맹은 이 지역의 힘이 될 것입니다. 강한 일본 그리고 강한 미일 동맹은 이 지역의 힘이 될 것입니다. 이게 한글 용법으로 맞나요? 제가 참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또한 기시다 수상이 일본의 군사력을 강화시키겠다는 결심에 박수를 보냅니다. 일본이 세지겠다는데 미국 대통령이 박수를 보내겠대요. 막강한 일본의 군사력과 막강한 미일 동맹은 이 지역의 선한 힘입니다. 선한 힘이 뭡니까? 착한 힘이죠. 착한 힘. 우리나라는 북한의 군사력이 세지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선한 힘이 아니니까. 중국의 군사력 강화하는 것도 우리가 좀 두려워합니다. 일본의 군사력에 대해서도 한국 사람은 상당히 신경질적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일본의 군사력을 선한 힘이라고 했다. Force for Good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번역을 했더니 for good이라는 게 영원한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는데 여기서는 Force for Good, 선한 힘이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에서는 영내 선의의 힘으로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선한 힘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의 힘은 이제 더 이상 나를 공격하는 나쁜 힘으로 간주하지 않겠다. 일본의 힘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힘이야.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가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앞으로 내가 힘이 좀 빠지면 일본 네가 아시아를 지휘해. 왜? 선한 힘이니까. 미국의 좋은 힘이니까. 이런 심각한 그런 그 상황까지 이제 국제 정치가 전개가 된 것이죠. 샹그리라 안보회의, 그 영국의 국제전략연구소가 이제 개최한 회의인데 거기서 기시다 일본 총리가 그 기조연설을 하고 동남 중국 해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비판하며 일본의 방위력 강화 방침을 밝혔다. 이것이 조짐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지난 12월 16일 바로 이제 오늘부터 딱 열흘 전이네요. 지금 촬영하는 그 내각 회의에서
일본의 그 각종 방위 문서들이 있습니다. 방위 문서 중요한 거 세 가지에 이제 일본은 반격만 하는 게 아니라 적을 공격하겠다라는 그 문구를 다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야단이 났었죠. 그런데 그 문구가 나왔을 때 미국이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독일의 전투기가 막 색깔칠하고 날라온 거 한번 여러분 사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동체에는 독일 깃발, 왼쪽 날개에는 그 싱가포르하고 호주 깃발, 오른쪽 날개에는 일본 깃발하고 한국 깃발. 예, 이 독일 비행기가 일본까지 날아와서 한번 일본 공군, 그러니까 이건 독일의 유로파이터라는 전투기하고 일본이 만든 F2라는 전투기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보는 사진은 그 후지산 옆을 독일 비행기와 일본 비행기가 날아간다. 참 역사적인 일입니다. 2차 대전 때 독일과 일본은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의 원수 중에 원수죠. 미국이 독일을 얼마나 처절하게 전멸시켜 놨습니까? 그리고 일본은 핵폭탄까지 떨궈뜨려 가지고 멸망시킨 나라인데 이 미국의 최대의 적국 두 나라 전투기들이 독일 전투기가 일본까지 날아와서 같이 후지산 옆을 날면서 이제 미국을 위하여 우리는 미국이 중국과 싸울 때 우리는 함께 미국을 위해서 싸울 것이야 라고 얘기를 했죠. 독일의 그 전투기가 한국까지 오려고 했는데 조금 델리키트하기 때문에 전투기는 오지 않고 독일 수송기가 한국에 왔다 갔다는 그 얘기도 제가 이제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비행기 날아가는 그 이상한 사진 하나 보실 텐데, 러시아의 그 폭격기입니다. 베어라는, 이거는 핵폭탄도 실을 수 있는 폭격기인데, 이 폭격기가 일본 상공을 나는데, 그 러시아가 그랬대요. 일본이 자꾸 러시아의 반대편을 드는데, 그러면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이제 국제정치는 원인과 결과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군사력을 늘리는데 일본은 그래요. 중국 때문에 늘리는 거야. 중국은 언제 내가 군사력을 늘렸는데, 그러니까 서로 누가 원인 제공자이고, 누가 그 반응한 나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일본 군사력이 지금 느는 걸 보고 러시아가 너가 군사력도 늘리고 자꾸 나의 적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라고 이제 폭격기가 일본 그네를 알았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에 이게 이제 12월 15일인데 그 다음날 일본 기시다 수상이 일본은 적의 기지를 공격하겠다. 이게 뭐 전수방위라고 해서 방위만 하는 나라고 전쟁은 법으로 정책이 아니라는 나라가 적 기지를 공격하겠다. 전수방위, 오로지 방위만 하겠다는 나라인데 77년 만에 이제 나는 때릴 거야. 적을 때릴 거야. 북한이 나를 공격하면 나도 북한 패일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예. 뭐 미국은 다 찬성했습니다. 일본의 3대 안보문서 개정, 미국 정부와 의회가 적극 지지한다. 그래서 보통 그 백악관 대변인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백악관 대변인이 아니라 아예 백악관의 국가안보 수석이 대통령 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반이 나와서 일본이 적국을 공격하게 된다는 것은 상당히 반가운 뉴스입니다라고 아예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미국의 전략과 일치하는 것이죠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맞아요. 우리 미국 국무부도 일본의 이런 그 전략 변화를 적극 지지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상원에서 외교위원회 일본 방위력 강화 안보 개정을 환영한다. 류시라는 공화당 상원의원, 그리고 메넨데스 민주당 상원의원, 메넨데스가 위원장이죠. 일본이 이렇게 내각에서 이런 결의를 한 바로 그날, 그 다음날 즉시 미국은 이것을 적극 찬성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이 향후 5년 이내에 국방 예산을 2%, GDP의 2%로 증액하겠다. 지금 1%습니다. 2배로 늘리겠다는 말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것은 아주 참 좋은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국방비를 이렇게 늘리면은 2027년에 일본의 국방비는 약 1,000억 달러가 넘습니다. 1,000억 달러. 지금 우리나라 국방비가 500억 달러가 살짝 넘고
일본이 한 540억 달러 됩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많은데 앞으로 5년 후에는 일본은 1080억이 되는 거죠. 두 배 잡으면은. 그래갖고 세계 3등으로 올라섭니다. 우리나라도 국방비를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지금 일본은 세계 9위,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인데 2027년에 일본은 세계 3위,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세계 3위의 국방비를 쓰는 나라가 될 거다. 그리고 미국은 하원, 상원, 그리고 외무부, 국방부, 그리고 백악관, 그러니까 미국의 전부 전 기관이 전부 적극 지지를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외교안보 정책을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외교부가 일본이 한반도 대상으로 반격 능력 행사할 때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조금 놀랐습니다. 북한이 일본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반격하는데 한국한테 물어보고 반격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되는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를 왜 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듭니까? 어떤 좌파 신문에서는 북한이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 영토를 공격할 때는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좌파 신문이 북한을 우리 영토라고 주장하나요? 보통 때? 완전한 독립국으로 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그 엉터리 맞지 않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안 했으면은 아무런 반응도 없을 텐데 일본이 또 그랬죠. 반격 능력 행사는 일본의 자유권이다. 다른 나라의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일본이 자체 판단할 일이다. 여기서 우리가 뭐 참 현실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이거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상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세계적으로 뭐 대한민국도 민주주의 국가죠. 국제정치 이론 중에 참 놀라운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국제정치는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거의 100% 맞는다는 이론은 없어요. 거의 100% 맞는 걸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국제정치학자들이 국제정치학에서 거의 법칙에 가까운 게 하나 있어 라고 발견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들끼리는 전쟁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일본도 민주주의고 대한민국도 민주주의입니다. 지금 현재 수준의 민주주의를 각각 유지하는 한 일본과 한국은 전쟁할 확률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계속 일본을 적이라고 그러고 독재국가인 북한과 또 다른 독재국가인 중국하고는 잘 지낼 수 있다라는 그런 그 허망한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제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올바른 생각을 하고 국제정치에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했고 일본은 그 세상에 잘 적응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으로부터 너가 힘 세지는 것은 참 괜찮은 일이야. 네가 다른 나라 공격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거 찬성이야. 왜냐하면 우리랑 정책이 같은 거거든. 이라는 말까지 듣는 이런 세월이 왔다는 사실을 일단 우리가 기억을 하자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요 정도까지 하고 제가 요 다음 거는 아마도 내년 1월 1일 정도쯤에 이제 2023년에 한반도는 어떻게 될지 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 오늘 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